안녕하세요. 방구석 호주입니다. 오늘은 제 과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앞선 영상을 보신 분들이 뭔가 너는 얼마나 은둔해 있었다고 은둔형 외톨이를 들먹이냐? 지금은 일하고 있다던데 기만하려는 거 아니냐? 뭔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과거에 어떻게 은둔을 시작하게 됐고 대략 7년이라는 고립 기간을 어떻게 보내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과거 스토리는 이제 저한테는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누구나 볼 수 있는 유튜브에 올리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지금 제 과거와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과거가 있으신 분들이 제 스토리를 듣고 동질감 같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뭔가 인생 망했다고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나만 인생 망한 건 아니네. 뭐 1년, 2년 은둔해 있었다고? 아직 애송인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동질감이 들면서 좀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스토리를 들어보시고, 와, 얘는 진짜 답도 없었구나. 아니면, 뭐야, 별것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뭐 이렇게 각자의 기준으로 봐주시고, 위안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저의 과거 스토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4년제 대학교 중국어학과 1, 1학번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1년 동안 다녀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제 지금까지 일생 중에서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보람찬 1년이 아니었나 싶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호주 워홀 썰도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워홀에 다녀오고 나서 거의 바로 군대에 갔어요. 최전방 GOP에서 통신병으로 군복무를 했었고요. 군 생활은 나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역을 하고 나서 복학할 때가 25이었고요. 제가 무역에 관심이 많았어서 무역학과로 전과를 했어요. 그 시기까지는 그동안 뭘 하려고 했든 나름 다 잘 됐었어요. 뭐든 간에 제가 도전을 하면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무역 관련 전문직인 관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동안 공부는 나름 잘했던 편이라서 자신 있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해에 1차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저는 1차는 당연히 붙을 줄 알았고 그래서 미리 2차를 공부하다가 벼락치기로 1차를 공부했던 거거든요. 방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세워놨던 계획들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원래 계획은 일단 1차를 가볍게 합격하고 그 다음 해에 2차 최종을 합격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1차가 떨어지면서 다 꼬여버린 거죠. 이게 제 목표 달성까지 1년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어차피 1년 더 하면 되니까 뭐 시간은 많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도 아무래도 조금 설렁설렁하게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언제 한번 제가 당시에 듣고 있던 인강 강사님이 저보고 며칠 쉬어보라고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때 멘탈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셨나 봐요. 제가 그때 이제 학교 근처에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던 거라서 평일 주말 뭐 할 거 없이 매일 도서관에 나갔었거든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자취를 시켜주신 거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생각이 쉬라고? 쉰다는 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저는 이전까지는 뭔가 놀아본 적도 없고 그냥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공부하던 그런 학생이었던 거죠. 저 어렸을 때 별명이 그래서 바른 생활 사나이였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쉬라고 하니까 그래,
뭐 어차피 시간도 많으니까 마음도 다잡을 겸 한번 쉬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취방에서 쉬어봤어요. 그런데 뭔가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살다 보니까 도서관을 안 가도 공부를 안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순간 도파민이 확 돌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만 더 쉬자, 하루만 더 쉬자 하면서 원래 쉬려던 날보다 며칠을 더 넘기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며칠이 아니라 일주일을 쉬고 그 뒤에는 한 주만 더, 한 주만 더 그러다가 한 달, 넘겨서 두 달 그렇게 쉬었어요. 말이 쉬는 거지 뭐겠어요. 자취방에 누워만 있으면서 핸드폰 보고 인방 아세요? 인터넷 방송 보고 PC방 가고 그때 저는 이제 그냥 평생 쉴 거 이번에 다 쉬고 앞으로 평생 쉬지 말자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오늘까지만 진짜 오늘까지만 그랬죠. 나중에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제는 진짜 공부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진짜 시작 안 하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아예 리듬이 깨져버려서 도서관에 차마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나중에는 죄책감이 너무 커져서 학교 근처도 못 가겠고 그냥 시험 자체를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계절도 바뀌고 해도 넘겼어요. 정신적으로 좀 망가져 있었던 거죠. 아마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마음이었고 왜 그걸 끊어내지를 못했던 건지. 아무튼 저는 결국 시험 공부를 못했으니까 시험을 못 봤죠. 그리고 아예 시험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공부를 안 했다는 사실을 부모님한테 알리고 고시 공부를 그만둬야겠다. 지금은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가족들은 오히려 저한테 더 해보라고 설득을 하더라고요. 고시를 포기하면은 취업을 하는 건 더 힘들다고. 다시 공부해서 고시를 계속 해보라고. 저는 이제 제가 공부를 몇 달 동안 안 했고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을 그렇게 놓아버린 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전문직의 꿈을 포기함으로써 저 스스로한테 벌을 주려고 했던 건데 어쩌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다시 기회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게 한번 은둔을 해봤어서 그런가 다시 은둔에 들어가는 게 점점 더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또 한동안 안 하고 자취방에만 있다가 그런 시간들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수험 생활을 견뎌내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지구력하고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시험도 못 봤죠. 그 이후에 저는 자취를 그만두고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건 제가 결정한 거였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이건 나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된다. 본가에 들어가서 살면 망가진 생활 패턴도 고쳐지고 공부도 제대로 하겠지. 최소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은 밤낮은 지킬 테니까 싶었던 거죠. 그런데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요.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매일 아침 독서실로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딴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미 자제력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독서실에 가서 가방만 두고 PC방에 가서 저녁 때가 되면 집으로 가고 그런 식의 생활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따지면 제가 방구석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방구석에서는 밤에 잠만 자고 대부분 시간은 밖에 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서 사회하고는 또 완전히 동떨어져 있던 거죠. 밖에 나가서 저 혼자만의 세상에 들어가 있던 거니까요. 그냥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살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현실을 생각하고 그러면 자꾸 죄책감이 들고 괴롭기만 하니까 오히려 더 생각을 잊으려고 뭔가에 몰입해서 딴짓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세상은 나 빼고 다들 바쁘게 흘러가는구나. 나는 저 세상 속에 휘말려서 들어가서 살기가 너무 두렵다. 그냥 살기가 싫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부모님을 속이고 시험을 보러 가지도 않았는데 아깝게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과거의 죄를 청산해 보겠다고 하다가도 결국 또다시 넘어지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 구렁텅이에서 나가고 싶다. 살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남들보다 특별히 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만 하면서 그게 그냥 몇 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은둔 고립 생활을 끝내게 된 건 진짜 말 그대로 지긋지긋해서였어요. 이렇게 죄책감을 숨기고 사는 것도 너무 괴롭고 이젠 더 이상 주변 눈치를 보면서 죄인처럼 살고 싶지가 않다. 이번에 오는 마지막 시험에서 결국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완전히 끝내자. 그 이후에 새 출발을 하자. 그렇게 저 스스로 은둔 마감 날짜를 정해둔 거죠. 그 마지막 2차 시험 날에도 저는 PC방에 갔었어요. 이제 시험날 PC방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짓이잖아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근데 안 갈 수가 없었어요. PC방이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롭고 불안한 마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정말 유일한 장소예요. 제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현실 생각을 안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는 오후 시간에 맞춰서 저는 시험을 보는 장소로 갔어요. 혹시나 부모님이 수고했다고 피곤할 테니까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마중 나오기라도 하실까 봐요. 그래서 PC방에 있다가 시험이 끝날 시간에 맞춰가지고 거기로 갔더니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냥 멍하게 지켜봤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그냥 드는 생각들을 애써 다 무시했죠. 그때쯤에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한 통 오더라고요. 보니까 엄마였어요. 제 문자 내용이 시험 결과가 어떻든 엄마는 널 사랑해. 그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렇게 20대 중반에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던 저는 대략 7년 뒤에 32살이 되고 나서야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끝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은둔 고립 시절의 대략적인 스토리예요. 뭔가 애써 잊고 지내던 과거를 다시 회상하고 나니까 좀 기분이 착잡해지는 것 같네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굳이 이런 과거 얘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동질감을 느끼고 사회로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저보다 더 하거나 또는 덜 하거나 각자 개인의 사연이 있을 거고 환경이나 그런 차이들이 있겠지만요. 얼마든지 사회로 나와서 지금 또는 과거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은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막막하실 거예요. 나가서는 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더 막막하실 거고요. 저도 새로 시작을 할 때는 정말 너무 막막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싶을 정도였어요. 32살에 알바 경력 한 번 제대로 없고 있는 거라고는 대학 졸업장이 다였어요. 그런데 이제 대충 2년쯤이 지난 요즘에는 그래도 나름 사람 구실은 하면서 꽤 남들하고 비슷한 정도로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할 수 있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사회로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둔을 끝내고 사회로 나온 이후에 어떤 과정으로 성장을 해 나갔는지는 앞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용기와 자신감을 드릴 수 있을지는 많이 고민하고 그러면서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오늘 한 얘기가 좀 개인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듣기 좋지만은 않은 내용들이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